우리는 4억 5천만 년의 진화가 증명한 움직이지 않고 승리하는 궁극의 전략, 바로 식물학에서 얻는 거대한 청사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식물은 최적의 성장을 위한 벡터를 찾아내고 효율적인 영양분 흡수를 위한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며 뿌리 구조를 통해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패러다임의 전환, 즉 소유의 덫에서 손안의 숲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현대 인류는 무한한 축적과 소유에 집착하며 타인과의 제로섬 경쟁 속에서 결핍에 대한 불평과 번아웃을 겪고 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말처럼 우리는 호화로운 상자를 빌려 살면서 그 대금을 치르느라 죽을 고생을 하고 있죠. 반면 숲의 생태계는 최소한의 소비와 에너지 순환을 추구합니다. 자신이 쓸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잎과 열매로 저장해 숲 전체에 공급하죠. 이는 교양국 같은 공존을 만들어내며 각자의 생태적 지위에서 서로의 그늘과 미생물을 공유하는 상생의 모습입니다. 또한 환경에 맞춘 구조적 적응을 통해 결핍을 성장의 뼈대로 활용합니다. 결핍은 불평의 대상이 아닌 설계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막의 선인장을 보십시오. 극단적인 수분 부족이라는 제한 조건 속에서 잎을 가시로 변형하여 수분 손실을 차단하고 줄기를 물 저장고로 활용하는 구조적 재설계를 이루어냈습니다. 북극권 관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혹독한 추위와 짧은 여름이라는 제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키를 지면에 밀착시켜 대지의 잔여를 극대화하고 에너지를 응축하여 겨울을 버티는 미니멀리즘 설계를 택했습니다. 식물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조건 안에서 스스로의 형태를 완벽하게 재창조할 뿐입니다. 상사화의 타임라인은 완벽한 몰입과 전략적 비움을 보여줍니다. 잎이 무성하게 자라 광합성에 100% 집중하는 에너지 축적기를 거쳐 만들어낸 에너지를 알뿌리에 완벽히 저장합니다. 이후 잎은 스스로 시들어 사라지고 저장된 에너지를 폭발시켜 화사한 꽃을 피우며 번식에 100% 집중하는 출력과 번식기에 돌입하죠. 이처럼 상사화는 자원 분배의 시차를 활용하여 한정된 자원을 분산시키지 않고 기반 구축과 성과 창출을 철저히 분리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하는 이타적인 생존 전략을 펼칩니다. 산수국 프레임워크는 가짜 꽃의 마케팅과 진짜 꽃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바깥쪽에 화려한 헛꽃, 즉 가짜 꽃은 벌과 나비를 유인하는 간판 역할을 하며 네트워킹, 마케팅, 기회 창출을 담당합니다. 곤충에게 꿀을 제공하며 생태계와 상호작용하죠. 목표 달성 후에는 헛꽃을 뒤집어 다른 꽃을 돕는 이타성까지 보여줍니다. 반면 안쪽에 작고 볼품없는 진짜 꽃은 실제 수분과 번식을 담당하는 중심부이며 핵심 역량과 본질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없이 생존과 번식이라는 본연의 목적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매력으로 외부의 기회를 끌어당기되 에너지의 진짜 소비는 철저히 핵심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역삼은 혁신의 무덤과 진화의 계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노키아와 코닥처럼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여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거부한 기업들은 혁신의 무덤에 갇혔습니다. 안주하면 도태된다는 냉혹한 진실이죠. 그러나 식물은 끊임없는 진화를 통해 계단을 오릅니다. 이끼류는 원시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하여 세포내 수분 저장 능력을 개발했고, 양치식물은 물관과 체관을 형성하며 물가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거시식물은 씨앗을 발명하여 건조한 대륙을 정복했으며, 속시식물은 씨방과 과육을 발명하고 동물과의 공생을 통해 궁극적인 번성이라는 진화의 점점을 찍었습니다. 찰스 다윈이 말했듯 진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변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왜 부모의 그늘을 떠나야 할까요? 컴포트존, 즉 익숙한 어미나무의 그림자는 햇빛 차단, 영양분 고갈,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생존 확률이 0%에 수렴하는 곳입니다. 익숙하지만 성장이 멈추는 곳이죠. 하지만 반경 5m에서 10km 이상 떨어진 미지의 개척지는 바람과 동물을 타고 날아간 새로운 터전입니다. 경쟁자가 없고 지원이 풍부하여 고유의 잠재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곳이죠. 생태계에서 안전하고 익숙한 곳은 장기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익숙함의 경계를 넘어서는 낯선 비행에서 시작됩니다. 단일화의 재앙은 다양성이 도덕이 아닌 생존보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1840년대 아일랜드 대기근의 교훈을 보십시오. 효율과 수확량만을 위해 단일 품종 감자만 재배하다가 감자 마른병 단 한 번의 타격에 생태계가 전멸하고 인구의 4분의 1이 감소했습니다. 극단적 효율의 추구가 가져온 파국이었죠.
반면 숲의 해법은 강제된 이종교배에 있습니다. 나무들은 바람과 곤충을 이용해 수십 킬로미터 밖의 유전자, 즉 꽃가루를 받아들입니다. 이를 통해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특정 병원체나 환경 스트레스에 치명타를 입지 않는 견고한 방어망을 구축합니다. 에드워드 윌슨의 말처럼 생물 다양성은 지구 생명체의 보험 정책입니다. 식물은 두 번의 위대한 여정을 통해 세상을 확장합니다. 첫 번째는 정보의 교환, 즉 꽃가루의 이동입니다. 바람과 곤충을 매개로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정액의 이동은 아이디어의 교환, 새로운 기술 트렌드 수용, 타문화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내적 인프라 강화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확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토의 개척, 즉 씨앗의 이동입니다. 민들레의 솜털, 단풍나무 날개, 달콤한 열매를 통한 물리적 이동은 새로운 시장 진출, 낯선 환경으로의 직접적인 도전과 적응을 의미하는 하드웨어적 도약입니다. 움직이지 못한다는 제안은 오히려 1년에 최소 2번 세상을 횡단하는 가장 혁신적인 네트워크를 탄생시켰습니다. 붉은 열매의 마케팅은 완벽한 타이밍과 상생의 유통망을 보여줍니다. 씨앗이 덜 연그렀을 때 열매는 떫고 신맛을 내며 주변 잎과 동화되어 미완성된 자선을 외부로부터 철저히 방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호의 떫은 맛, 즉 초록색의 전략이죠. 그리고 씨앗이 완전히 성숙한 가을이 되면 새들의 시각을 타겟팅한 선명한 붉은색으로 변하며 이제 먹어도 좋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완벽한 런칭입니다. 새는 영양분을 얻고 식물은 무료로 운송됩니다. 씨앗은 새의 소화기관을 거치며 발화 억제 물질이 분해되고 천연 비료까지 얻어 발화율이 30% 증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상생의 물류망입니다. 부동의 역설, 식물은 평생 뿌리를 내린 채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 없기에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화학자가 되었고 가장 정교한 공기 역학자가 되었으며 동물과 곤충의 마음을 읽는 최고의 네트워커가 되었습니다. 자연계에서 한계는 성장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고유한 혁신의 청사진입니다. 그럼 이제 일상에 이식하는 자연학자의 청사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교를 멈추고 닻을 내리십시오. 타인의 높이를 부러워하기보다 내 발밑의 토양에 맞춰 나의 뿌리, 즉 본질을 깊게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결핍을 구조화하십시오. 자원이 부족하다면 한탄하지 말고 선인장처럼 나의 시스템 형태를 환경에 맞게 진화시켜야 합니다. 셋째, 컴포트 존을 탈출하십시오. 익숙한 부모나무의 그늘을 벗어나 바람을 타고 미지의 영역으로 비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이밍을 지배하고 공생하십시오. 성숙할 때까지 인내하고 준비가 끝났을 때만 선명한 붉은 빛으로 세상과 나누어야 합니다. 숲은 전쟁터가 아니라 거대한 교향곡입니다. 당신의 고유한 생태적 지위에서 당신만의 선율을 연주하시길 바랍니다.